네, 오늘 제가 여기 네 번째 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이 더 많아. 원래 오후에 많아? 새학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 보면 다 친구들이 짧은 바지를 입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 다 긴 바지 입었어. 룰이야? 그런 건 아니지. 룰이죠. 학교 오면. 학교 긴 바지 입어야 돼? 네, 아니면 치마. 치마 입어야 돼? 아, 짧은 바지 입으면 안 돼? 몰랐다. 안 된다는 규칙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요. 그냥 예의상 학교 올 때는 나 짧은 바지 입고 안 돼? 안 되네. 긴 바지 입고 와야 되네. 여기 주로 여자예요. 아. 별로 없어요. 와, 진짜 여기 오늘 그때 왔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와, 오토바이가 빽빽합니다, 진짜. 네, 오늘은 드디어 다 받아줬습니다. 이제 다 받아줬다고 해서 통과한 건 아니잖아. 승인 받아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갖추었다는 거죠. 서류를 싹 다 준비를 해서 오늘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잘 되겠지? 서류 받아줬으니까.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4, 5일 정도 검사하고 우리가 돈 내야 되잖아.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승인 받을 수 승인 있게. 받으면 돈 준비 미리 해야 되네. 근데 우리 입학 결정 나와야 그 유학 비자 진행할 수 있대요. 결정 나와야? 뭐 그건 상관없어. 네. 그건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갔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우리 본의 아니게 이 옆에 있는 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올 때마다 잠시. 근데 오늘 진짜 처음 알았다. 학교 올 때는 치마 아니면 긴 바지 입어야 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 혼자 짧은 바지 입고 왔네. 다음에 공부할 때 우리 긴 바지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외국인도? 뭐 월급 내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지만 예의네. 네. 예의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반드시 치마 아니면 긴 바지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거 오토바이 어떻게 빠져나가, 이거? 큰일 났다. 우와, 대박. 내 오토바이 저 안에 있는데. 와. 야, 진짜 많다, 오토바이. 나 이래 많은 거 처음 봤다. 와, 여기 학교가 오토바이로 꽉 찼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흰 오토바이 어디 있어? 야, 여기도 몇 개 빼야 되네. 고마워. 이제 쉬어야지, 집에 가서. 지금 여기 다들 빠져나가기 위해서, 와, 대박이다. 미로처럼 이렇게 된 데를 빠져나가야 돼요. 오, 대박. 내 오토바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개만 빼면 되네요. 여자 학생들도 잘 빠져나가는데 저는 잘 빠져나가겠죠. 네, 오늘 제가 가서 접수를 다 했거든요. 싹 다 드디어.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만에 된지도 모르겠다. 이게 진짜 오래됐죠. 이게 한 달 넘었죠. 한 달은 일단 넘은 것 같아요. 일단 한 달은 넘었고 그 간 것만 해도 4번 내가 그렇죠, 갔으니까 우리는 고생을 했지만 또 이제 앞으로 할 사람들은 좀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요구하는 서류만이라도 원샷에 한 방에 딱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서류가 뭐 필요한지 받으려고 하면 학교 측에 한번 요청을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일단 학교의 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 그러니까 급선 그 일정을 파악하면서 구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한번 가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죠? 예. 가가지고 이 메일로 이제
필요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이제 출력해가지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런 막 복잡한 메일을 보내줘요. 영어로 막 보내주는데 읽어보면 되고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 해야 될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거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를 다 작성을 네. 해야 되죠, 그죠? 네. 그 작성하는데도 사실은 좀 애로사항들이 있긴 있는데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매하면 빈 공간. 그렇죠. 우리 애매해도 막 작성을 했었는데 애매하면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작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낸 거 기억난 거 있어요? 또 그거 외에 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아, 그거 외에 한 장. 네. 그거는 이제 가서 가서 작성을 해도 간단한 되니까. 거였죠. 예. 가서 작성을 해도 되니까 일단 여권. 여권 사본, 근데 공증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죠. 여권 사본도 무조건 공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건강검진. 이것도 병원에 가서 여기 있는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은 베트남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제일 괜찮은 병원이 가격이 괜찮은 병원이 패밀리. 패밀리 병원이었죠. 네. 딴 데도 있지만 가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비싸니까 뭐 치료받는 거 아니니까 비싼 데 갈 필요 없겠죠. 패밀리 병원이 좋고 또 사진 4장 내장. 4 곱하기 6 근데 병원에서도 사진을 2장을 요구. 2장 필요하니까 총 6장. 6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증명서. 이거 베트남에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떼야 되죠?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어.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받을 수가 있죠. 나오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미리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하게 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랭귀지 코스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예비과정 코스가 우리가 지금 등록을 한 건데 그거 말고도 랭귀지를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뭐 A1, B1, 뭐 그러니까 코스별로 해서 맞아. 그때마다 어.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때마다 이제 비용이 더 비용이 들고.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비자 기간도 1년이 아니라 이렇게 짧죠. 그 분기마다 또 해야 되고 더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예비 과정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은 2,500불 하고 비자 비용은 따로 60불이라고 들었는데 60 3개월 한 번. 60불 그다음에 9개월 3개월 한 번. 네. 네 맞아요. 9개월짜리는 145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제일 복잡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발급이 되지 않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네. 하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도 여기서 떼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뗐죠? 이제 그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수소문해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네. 이제 졸업연도 뭐 이렇게 생년월일 뭐 이런 것만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 학교 그런 것만 이제 보내주니까 이제 그쪽에서 대행으로 이제 발급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죠. 그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민원 24인데 민원 24. 네. 민원 24인데 그게 영어로 쳐야 되죠. 맞습니다. 한글로 치면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한글로 치면 다른 사이트가 되고 민원 24인데 MINWON 24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걸로 쳐서 또 이제 카톡으로도 연락을 해서 비용은 조금 듭니다. 한글로 그걸 받아도 되면 2만 원이었죠, 그죠? 네네. 우리는 영문도 되는가 해서 좀 더 돈을 많이 주고 했었는데 네. 2만 원짜리 한글로 된 문서를 받으면 됩니다. 메일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공정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을 받는데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성적 증명서를 수기로 썼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였죠 우리 때는. 그렇죠. 생활기록부에 첨부되어가 있는 거죠. 뒷장에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수기로 쓰다 보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학교 측에 막 계속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HMV 코리아라고 해서 여기에 공정을 부탁했더니 직접 처음에 공정 부탁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힘을 써가지고 하니까 공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권 공정하고 이런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카톡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렵게 공정을 한 부분들을 거기서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한 번에 원샷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 태용이를 할 때 보니까 컴퓨터로 이쁘게 딱 쳐놨더라고요. 타자 쳐놓은 거는 공정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사실 공정되는 곳, 한글이 공정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겨드렸던 그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공정을 좀 순조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린다라면 이제 어떤 문서든지 한국에서 발행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사관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영문으로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굳이 영문으로 하게 되면 좀 대사관에서도 좀 복잡한 경우도 있고 비용도 더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갖고 온다고 해도 이 베트남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베트남어로 다시 공증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공정이에요. 영어든 베트남어든 상관없으니까 한국어든 상관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비용적으로 따지면 한국어로 그냥 다 받아서 공증을 베트남어로 하면 된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이제 안 겪게 되면 학교에는 2번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등록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기가 2개의 학기가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는 좀 예외적인데 9월하고 3월하고 이렇게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한 2달 전에는 이 작업을 해 놓으셔야만 이 예비 과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시험을 한번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의 학교를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대학은 4년 동안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조금 이 랭귀지 코스보다는 좀 쌌었죠. 그때 찾아보니까 뭐 1,500불 1,500불 정도 하니까 좀 더 싸게 되고요. 그런데 많이 걱정할 겁니다. 랭귀지 코스 1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학점을 딸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미리 이제 이수를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은 하나밖에 없대요. 학과는. 그래서 그게 베트남어 학과 문화를 배우는 곳인데 거기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구성이 좀 달라요. 선생님도 한국어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이제 학생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라서 이제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하시고 어느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은 졸업까지는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자는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이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담당자가 얘기한 바로는 과거에는 70대 분도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대인데도 지금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에요. 이 공부한다는 것도 그냥 학원 가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안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출석도 체크하는 곳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또 반대로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들어갔던 대학하고 또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가는 대학하고 약간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있어요. 랭귀지 들어가는데. 저도 한국의 지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또는 할 수 있겠냐, 네. 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저는 더 흥미롭고 또 약간 활력이 더 생긴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죠, 좀.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잘했지는 않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없고 가볍게 배우면 되고 어느 정도 출석만 채우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들 이제 학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귀찮아서 그런 거죠. 가오에도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여기 우리 학교 같이 다니시는 분 저랑 동갑이에요. 여기 있는 집 살고 있는 걸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죠, 그죠? 네, 다음 달부터 인상. 지금 다낭의 집값들이 슬금슬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제 아는 형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집값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집을 찾으실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가격 정도를 하는 건지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집도 한번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려도 괜찮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면 땅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5층입니다. 5층. 5층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거실하고 이렇게 침실하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큰 집은 아닌데요. 그래도 있을 게 다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도 적당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도 네, 딱 적당한 소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여기는 심플한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한 식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엌도 좀 큰 편입니다.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싱크대가 2구로 된 데가 잘 없거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드도 있고 저 왜 이래 헬멧이 많아요? 이거 누가 맡겨놓고 갔네. 한 달 살게 하시는 분들이 헬멧은 다 하나씩 사거든요. 오토바이 임대하면. 네. 맡겨놓고 다시 온다고. 다시 온다고. 네. 안 오면 이거 그냥 꿀꺽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보면 샤워 부스 공간 따로 딱 되어 있고요. 변기하고 네. 여기는 딱 있을 게 심플하게 다 있는 집입니다. 괜찮네요. 침실도 침대 공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없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침대도 이게 킹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법 커요. 2m, 2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옆에는 간단한 책상하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5층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여기 앞쪽에 최근에 생긴 겁나게 빠르게 선 4성급 호텔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도 위치는 안동에서 렉강다오 길 바로 옆이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세탁기가 따로 있습니다. 세탁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은 세탁실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맡겨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세탁실 옆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따로 에어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은 2개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값이 얼마죠? 지금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올려달라고 하죠. 다음 달부터 600만 원. 아, 그렇죠. 600만 원,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사실은 600만 동 하면 한 34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 환율이 안 좋아져가지고 베트남 동은 강세고 우리 원화는 약세라 가지고 요즘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진짜 좋은 집이에요. 쾌적하죠, 여기에. 주차 시설하고 또 네. 괜찮고.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좋은 집은 아닌데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딴 데도 계속해서 지금 집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집을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을 잠시 찍었습니다.